13장은 시퀀스 인덱스 그리고 시노님에 대한 설명인데요. 시퀀스 인덱스 시노님은 같은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개를 각각의 챕터로 두기에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하나의 챕터에 세 가지 주제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먼저 시퀀스에 대해서 살펴보죠. 시퀀스는 자동으로 어떤 유일한 번호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해요. 이 시퀀스는 여러 개의 테이블로부터 공유 가능한 객체고요. 주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죠. 이 시퀀스를 이용하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코드를 대체할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 게시글 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야 된다고 할 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은 현재 게시판의 게시글 중에서 가장 큰 글 번호를 가지고 와서 셀렉트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1을 더하고 이렇게 더한 값을 새로운 게시글의 글 번호로 해야 되는데 셀렉트하고 그 다음 1을 더하는 이런 절차 없이 시퀀스를 이용하면은 쉽게 게시글 번호가 증가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퀀스는 미리 캐시해 놓으면은 매번 시퀀스 값을 액세스할 때 객체를 통해서 시퀀스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 로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보면은 시퀀스를 만드는 구문이 보이죠. create 시퀀스 구문으로 시퀀스를 만드는데 그 뒤에 시퀀스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increment by n에 의해서 얼마씩 증가하게 할 건가, 그 다음에 start with n에 의해서 얼마부터 시작하게 할 건가, 그리고 max value n 최대 얼마까지 증가하게 할 건가, 또는 no max value 무한대로 증가하게 할 건가, 아니면은 min max value. 만약에 increment by n에서 n이 음수라면은 시퀀스는 점점 감소하거든요. 그럴 때는 최소 얼마까지 감소하게 할 건가, 아니면은 무한으로 줄어들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사이클과 노 사이클이 있는데요. 최대 또는 최소가 숫자가 정해졌을 때 끝까지 다 시퀀스가 만들어졌다면 그 위에 사이클 하면 처음 값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퀀스가 생성이 되고요. 노 사이클 하면은 다 사용했다면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캐시하고 개수를 집어넣으면은 미리 시퀀스를 만들어 놓을 개수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퀀스 구문이에요. 시퀀스는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시퀀스를 직접 만들어 보죠. 슬라이드에 있는 구문은 dpitch 테이블의 디폴트먼트 id에 대해서 사용되는 dpitch seq라는 시퀀스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 시퀀스는 91에서 시작해서 캐시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최대 100까지 일씩 증가를 하는데 100까지 다 사용하면은 더 이상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값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에러를 발생시키는 그런 시퀀스입니다. 참고로 increment by start with 뒤에 콤마 찍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백으로 분류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보기 좋게 하려고 줄바꿈하고 들여쓰기 한 거예요. 한 줄로 입력해도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시퀀스가 만들어졌죠. 시퀀스 확인은 유저 시퀀시즈로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시퀀스 확인할 수 있죠. 방금 만든 시퀀스는 여기 두 번째 행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시퀀스는 유저 오브젝트라는 데이터 딕셔너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이 시퀀스인 행을 유저 오브젝트라는
데이터 딕셔너리에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시퀀스는 유저 시퀀시지에서 확인하죠. 시퀀스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시퀀스는 넥스트벨 그리고 커벨이라는 의사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넥스트벨은 다음 시퀀스를 빼내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커벨은 현재 얼마까지 시퀀스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해요. 커벨 쓰기 전에 당연히 넥스트벨이 먼저 사용돼야 현재 값이 뭔지 알 수가 있겠죠. 실제 시퀀스를 사용하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시퀀스를 dpitch라는 테이블에 사용할 거예요. 혹시 dpitch라는 테이블이 있다면 지워야겠죠. 자, 이렇게 저는 있어서 지우고요. 새로 테이블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인서트 구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dptno dname roc를 입력하는데 여기 열 이름은 생략해도 되죠. 왜냐하면은 dpc 테이블에 모든 열의 값을 넣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값은요, dptno는 숫자 두 자리를 넣어야 되는데요, dph seq라는 시퀀스에 nextVal이라는 의사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인서트 해보겠습니다. 인서트 하면 한 행이 삽입됐죠. dpc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회해보면은 이렇게 시퀀스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시퀀스가 얼마까지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요, 커벨을 이용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 91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다음 시퀀스는 9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시퀀스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은 시퀀스 수정입니다. 시퀀스 수정은 alter 시퀀스를 이용해요. alter 시퀀스 뒤에 시퀀스 이름 그리고 수정해야 될 내용, 얼마씩 증가할 건가, 최대 또는 최소 값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사이클 여부, 캐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를 만들 때 start with만 수정할 때 사용이 안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수정해서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퀀스로 수정해 보죠. 맥스 밸류를 99,999까지 하면 수정이 되죠. 따로 이거는 사용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시퀀스 수정이었어요. 만들어진 시퀀스 삭제는 드롭 시퀀스예요. 앞에서 만들었던 dpitch seq라는 시퀀스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퀀스가 삭제되죠. 시퀀스였습니다.